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듭니다. 여야는 12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정부 정책을 점검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재신임 투표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기국회에서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베 회원에게 모욕죄 적용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3주차로 접어든 오늘 여야는 12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정책을 점검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늘 교문위 국감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자유형 사립고 정책 등도 도마에 올라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도마에 오르는 만큼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로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끈 4대강 사업의 부채 해소 계획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재신임 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서면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는 오늘 중으로 입장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 직접 와서는 못하고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전날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로부터 재신임을 의결 및 투표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대변인 대독 형식으로 짧게 오전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청정배 무소속 의원 측은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통합과 연대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무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 의원 측은 당시 화면을 보면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을 갖고 발끈하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 측은 현재 야권의 무력하고 무능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세력과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혁신도 못하면서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랜 진통 끝에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 전반이 이번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 피크제를 연내 도입하거나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하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직원 간담회 등을 8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소관 공공기관인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도 10월 중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7분 현재 117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 따라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70원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나 공공요금 등을 잘 내면 개인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30만 원 미만 소액 연체자는 신용회복기간이 현재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되고 세이망 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은 신용조회 회사가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1에서 10등급으로 산출합니다. 대부업체 등 중소형 금융사들은 신용평가 기준 산출 등급을 그대로 활용하고 은행 등은 이 산출 등급을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해 신용 등급을 산정합니다. 추석 연휴를 불과 나흘 앞두고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남 나주와 강진 소재 오리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이어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두 곳에서 조류독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출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난 16일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해당 가금 판매소와 전통시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현대차 생산직 출신인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이 취업 제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현대차에서 휴직하고 4년간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옛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오늘 기본권 보장과 신변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만 다른 주민의 어떤 위해가 있다든지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경우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포함된 남북 8.25 합의와 대북전단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 등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서 13억 원을 들여 도입된 한국 도메인이 저조한 이용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2015년 8월 현재 11만 1,286건으로 전체 도메인 건수의 10.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20만 7,153개 도메인이 등록됐지만 2013년 12만 9,660건, 2014년 11만 2,250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키사의 무관심 사업으로 결국 한글 도메인 사업은 내팽겨친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라 칭하며 모독한 일베 회원에게 모욕죄 적용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사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관이 택배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관을 택배에 비유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돗물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부산시에서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보다 많은 179만 톤이 새 누수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상진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하루 179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4천만 원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하루 사용량 93톤과 인천광역시 하루 사용량 85톤보다 더 많은 양으로 640만 명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신상진 의원은 누수율은 노후 관로 교체 등 예산 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 또는 소도시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누수량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가치 하락으로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국회 정무위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1,996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발표한 올해에만 99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로 국민연금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특히 산업은행은 수년간 분식회계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손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상황이지만 개선 노력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한국정보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금이 인터넷 중독 위험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 청소년은 2011년 11.4%에서 2014년 29.2%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성인도 2011년 7.9%에서 2014년 11.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아 덮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경기 남부와 충북, 영남 일부 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